노트북 하나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서든 월급을 번다. 디지털 노마드. 말은 너무 근사하죠.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의 치명적인 단점은 입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경험을 하게 될 이 디지털 노마드 1년 6개월 차 현실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마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현재 디지털 노마드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된 평범한 24살 청년입니다. 블로그 대행, 수익형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올해 드디어 좀 꾸준하게 월에 700~800만원씩 순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막 남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하루에 2~3시간만 일을 하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일은 훨씬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돈도 어디 가서 돈 자랑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직접 저 나름 열심히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얻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온라인에 보면은 정말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진짜 근사한 얘기만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진짜 현실 후기, 진짜 다른 부수입 없이 노트북만으로 디지털 노마드만으로 1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아본 현실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장점 3개랑 단점 3개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너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라고 했을 때 나쁜 소식부터 듣는 게 과학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여튼 단점부터 한번 빠르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기복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개인적으로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딱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는 그 순간, 그 전후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좀 말이 어렵다고요? 쉽게 학창시절 성적표 나오기 전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표에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고 밤을 새웠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냥 딱 수치로 보여줄 뿐입니다. 전국 모의고사랑 수능은 더합니다. 너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냥 딱 뇌리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성적표를 받기 전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는데 성적표를 받고 난 후는 더하죠. 그 중에서도 내가 지난 시험보다 노력은 더했는데 성적은 떨어져. 그러면 진짜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기억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내 평가를 한다든지, 등등. 여튼 이렇게 인간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존재에 있어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수치화를 시켜서 자기 객관화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성향이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생존에 엄청나게 유리한 영향을 줬다고는 하죠. 자, 생뚱맞게 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냐? 자, 디지털 노마드는 이 성적표가 매일매일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유튜브, 유통 등등 어제는 하늘을 찍었던 조회수나 매출이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모의고사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전교 1등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교 꼴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나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서 알고리즘에서 배제를 당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떡상하던 영상의 조회수가 뚝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팔던 제품을 못 팔게 되어서 매출이 바닥으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내가 잘하고 있던 쿠파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어제는 수익을 창출하던 방식이 오늘은 갑자기 창출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정말 허다합니다. 여튼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남는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내가 여기에서 좀 얼마나 치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매일매일 강제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스트레스도 점점 더 무뎌지긴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수입이 좀 나고 이렇게 수입이 파도처럼 출렁일 때는 정말 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점점 좀 많이 무뎌지긴 합니다. 근데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프리랜서 출신이어가지고 약간의 내성이 있어서 좀 견딜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안정적인 제도권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크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점에서 오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 여러분들 뭐죠?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일과 삶의 경계가 없습니다. 뭐 주말도 없고요. 공휴일도 없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도 내가 맘 편히 노는 게 아니라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디지털 노마드 상위 0.01%가 아니라서 야 너가 자동화가 안 돼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진짜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날이 진짜로 1년 6개월 동안에 한 일주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주 7일 디지털 노마드가 아닌 디지털 노가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뭐 하루에 2시간만 일을 하면서 월에 순이익 1000만원씩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아는 분들은 비밀 댓글로 저한테 몰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슬슬 재미가 없죠? 빠르게 마지막 단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외로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사무실을 계약을 해서 이제 프리랜서 직원도 한 명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 혼자서 어디서든 가서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종종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성과가 나면은 그거를 공유하고도 싶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워낙에 MBTI E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기간이 길어지니까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적당히 먹고 살만해진 이후에는 참 나태해지기도 정말 쉽구나라는 거를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뭐 디지털 노마드를 같이 하겠다고 직원을 고용한 건 아니고 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고용을 한 거긴 하지만 여튼 혼자 한량처럼 떠돌면서 일을 하는 것도 뭐 5년 10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MBTI 좀 I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뭐 인간 관계나 뭐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피로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게 되게 천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튼 저는 아니더라고요. 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뒤로 가기 누르신 분들이 이미 많으실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좋은 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이 인간이 받는 또 진짜 극심한 근본적인 스트레스 중 하나가 돈 문제죠. 이제 여기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유해집니다. 그냥 짜증 자체가 저는 그 짜증 횟수의 디폴트 값 자체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에 악물고 내가 노트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평범한 직장인들보다는 수입을 많이 만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혼자 일을 하면은 나눠 먹을 사람이 없겠죠. 이게 정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소득 자체를 올리기에는 직장인보다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그 대신 하방이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사실 받을 수 있는 월급이 하방이 정해져 있죠. 그 대신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또한 어쩌면 단점일 수 있겠죠.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상방으로는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방은 영원에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 뭐 월에 7,800씩 벌면서 무슨 뭐 경제적 자유라도 이런 것처럼 너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원체 막 명품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촬영도 맨날 쿠팡에서 파는 5,000원짜리 흰 티 입고 맨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는 거 사주고 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지금 충분히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 그냥 어떠한 부담감도 없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최근에는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용돈도 100만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페레가모 벨트랑 지갑이랑 세트로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정말 삶의 질을 크게 올려줍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단점에도 있었죠. 사실 이게 장점일 때는 정말 확실한 장점이고 뭐 단점일 때도 있긴 합니다. 일단 저는 잠을 정말 많이 잡니다. 뭐 제가 12시간 막 게으름뱅이처럼 자는 거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하루에 최소 수면 시간은 6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항상 합니다. 근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이러한 그 자신만의 루틴을 고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보통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한 8시간씩은 매일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막 여행, 세계 여행, 뭐 유럽 여행 이런 거에 큰 흥미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외 여행을 따로 가지는 않지만 뭐 국내에서 뭐 바람 쐬고 싶을 때 제주도 가서 오픈카를 빌려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카페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릉이나 뭐 속초나 인천, 군산 등등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가가지고 뭐 일하고 놀고 먹고 오고 이런 것들을 종종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큰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게 단점일 때도 있지만 장점일 때는 정말 확실하게 장점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잡아놓고도 종종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긴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장점만 보고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나와서 사업을 할 거면 대기업을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자, 대기업에 가게 되면은 내가 진짜 맡은 바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되지만 중소기업 가잖아요. 내가 디자이너 겸, 뭐 마케터 겸, 뭐 회계 겸, 뭐 영업 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중에 나가서 내가 창업을 할 때 내가 만능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하다, 뭔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할 줄 알고요, 포토샵도 할 줄 알고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도 할 줄 알고, 블로그도 할 줄 알고요, 쿠파스로 돈 버는 법도 알고, 뭐 어쩌다 보니까 간단한 개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뭐 진작 당연히 익혀놨고요. 뭐 온라인 유통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 너무 잘 알고요. 뭐 잘 파는 법, 상해 노출시키는 법, 공짜로 마케팅하는 법, 그리고 또 세금과 싸우다 보니까는 세무 주식도 어쩌다 보니까 좀 빠삭해졌고, 뭐 의외로 주식 같은 것도 좀 양질의 정보를 얻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뭐 여튼 이렇게 생존형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을 익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삶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중에 진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되게 값진 양질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1년 6개월 차 현실 후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제도권 안에서의 삶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정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삶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디지털 노마드는 단연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유튜브를 보면은 막 사업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 디지털 노마드가 무조건 정답이고 뭐 직장인들은 다 바보고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본인에게 잘 맞는 성향의 직업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튼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남으실 분들 혹은 이미 살아남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다들 대박만 나시기를 바랄게요. 송마드의 다른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